이제 포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첨단 기술의 안전보건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연세대학교 권영면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런 포럼을 또 오거나이징하고 주관해 하시는 미래 일터 안전 포럼의 안전 보건 포럼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오늘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이영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한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다시 그 코로나 이전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건 없다. 향후.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발표한 내용이 탈세계화, 이제 세계화 국가 간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그런 역할이 점점 더 커져서 큰 정부가 지향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 간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보고서를 오늘 한국은행이 발간한 내용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봤다라는 말씀을 소도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위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지난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정도도 안 되는 시기에 엄청난 많은 어떤 저희들한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산업안전, 작업장, 일터 쪽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아주 일반 요즘은 하도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달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공장 안전에 대한 업무를 오랫동안 했고요. 마지막에는 연구원장을 거쳐서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 과제도 좀 하면서 제가 그동안 현업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또 다른 분야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야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코로나의 여러 가지 그런 확진자의 어떤 세계적 현황과 이런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럴 때 리더는 뭘 점검해야 될지, 또 향후 기업들은 뭘 조치하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의 한 달 정도의 어떤 그런 타임 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의 상황이 아시아권과 그다음에 유럽권,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권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붉게 지금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우리 한국하고 일본 이쪽은 그렇게 지금 붉은색이 아닌 분홍색이라 전체적으로 아주 지금 확산된 지역은 아닌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6월 현재 계속해서 소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도 일부 좀 있겠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인 소위 남미 지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감소 지역으로는 유럽하고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캐나다, 미국 쪽이 좀 감소한다 그러는데, 요즘 6월 달에 다시 나오는 기사들로 보면 다시 미국이 확진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고요. 낮은 수준의 확진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아시아에서는 한국, 태국, 베트남,
이런 타이완 같은 쪽에서 저희가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어떤 영향들이 산업 환경에서는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거래가 지금 여러 가지 대면 상거래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거의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 작업장의 여러 가지 절차, 작업에 대한 표준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런 표준들이 계속적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오토메이션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엄청나게 부양책을 소위 쏟아 부을 거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국가가 이런 소위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부양을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결과가 올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지금 뭐 이것도 결국은 국가 간 싸움 또는 기업들 간에 빨리 이거를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을 만들어서 선점하겠다는 측면에서 막 가짜 뉴스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황의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계속 그 현 직장에서 직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동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직종별 구분을 보면 여기 지금 이런 색깔들이 상당히 고위험이고 여기 이제 저위험인데 일반 공공 분야 또는 병원 같은 그 다음에 헬스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주로 이제 제조업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직무에 있어서 고위험에 대한 부분인 이유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직군이 결국은 고위험이 되겠고 나머지 전문직이나 금융, 재무나 통신기술 이쪽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비대면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무에 대한 위험에 대한 구분이 좀 낮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상적인 아주 코로나 이전 상태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작업에 대한 또 산업에 대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결국은 근로자의 전염, 점검이 첫 번째다. 이게 지금 10,000명 들어가는 작업장에서 1명이 확진되면 나머지 직원까지 다 지금 못 들어가는 격리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에 대한 거리 유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리엔지니어링이 될 것이다. 작업 공간에 대한 거리 두기, 작업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 리엔지니어링 구축이 될 것이고 탄력적 비용에 대한 구조를 향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회사에 생각지도 않던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생겨서 어려워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시 정상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이겠고요. 결국은 이제 팬데믹을 대비한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리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검 과제에 대한 부분을 뭐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다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얼마나 심각한가? 이 심각한 상황이 얼마나 갈 것이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이 다 만들어져서 모든 근로자들한테 다 백신을 제공하는 기간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 만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간, 임팩트를 먹은 이후에 다시 정상으로 가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할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리더들이 이런 소위 해서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고 어떤 감염 경로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를 강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각종 표준안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과 사전 진단 방법을 교육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이러스 예방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적절한 예방 장비를 제공하고 사업 연속성 계획을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나 더 갈지를 모르지만 그 기간에 가는 어떤 기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다시 리질리언스 소위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조치 방안은
결국은 세 분야, 소위 디지털 커머스, 전자상거래, 이 세 분야가 다 비대면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바일 워크 또는 자동화, 이런 쪽에서 결국은 이 코로나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이건 뭐 기본적인 여기 지금 포럼에 참여하시는 어느 분들도 다 생각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비대면으로 과거에 같은 생산성과 생산량 등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분야가 결국은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이 백데이터, 뒤에서 받쳐주는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 기술하고 AI 기술, 오토메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어떤 확대를 더불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장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우선 제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안전 분야의 첨단 기술이 빅데이터나 아니면 AI 이런 기술, AIoT 이런 기술이 기존에 이미 적용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오늘 아마 포럼에서 또 화학공장에서의 어떤 사례도 전달이 되겠지만, 제가 봤던 분야에서 하는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2020년 안전 신기술 공모전, 이건 정부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이 코너스라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안전관리 또 재난관리에 AIoT와 디지털 트윈 융합 스마트 안전에 대한 기술을 적용을 했다. 결국은 이것도 지금 드는 수 있는 이유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AI에 대한 기술, IoT에 대한 기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작업장 안전 쪽도 다양한 양형들이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지금 본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위치 기반 대피 안내로를 만들어서 지금 피해를 줄이는 쪽,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세대는 눈으로 보고 막 육성으로 불이 났으니 피하라 합니다. 2세대가 오면 경적이 이렇게 울려서 비상유도등이 이렇게 켜져 있죠. 3세대가 되면 단순 가변식으로 재난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비상유도 스피커가 이제 울려주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실시간으로 그 재난에 대한, 화재에 대한 상황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이 피난 대피로나 아니면 피난에 대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던 걸 지금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변형 피난 동선이 지금 가능하게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은 화재로 인해서 기존 피난 동선이 차단될 시에는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니까요. 1층 피난 경로가 피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차단이 됐고, 거실이 차단되고 출입구가 차단되면 그때 맞춰서 빨리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다른 경로를 제안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러려 하려면 가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빨리 그 계산을 해서 그 새로운 어떤 대피로를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 있는 기술들이 수분 내지 수십 초의 어떤 시간, 계산에 대한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나와서 알려주면 그 다음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 가변성을 갖기 때문에 별로 효과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쉽게 이제 인명 대비 경로 탐색에 대한 복잡성을 보면, 이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할 때 지금 체크하는 게 노드가 기본적으로 4가지의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경로를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경관 규모, 통로 크기, 대피 인원수, 대중 경로, 동시 대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경로 탐색에 대한 걸 고려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명 피해, 다중 경로 탐색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바뀌니까 거의 어떤 무한대의 어떤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대피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빠른 시간에 다른 어떤 그런 경로를 안내해주는,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지금 0.931초를 소요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솔버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발전을 했다라는 부분, 이건 재난 안전 분야에 있어서의 새롭게 지금 여기 소개도 보면 빅데이터, AI, IoT 기술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백에는 결국은 디지털 트윈 그래픽 모델링에 대한 부분과 상당히 그 이후에 실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를 계산하고 안내해주고 그거를 또 변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화살표나 또는 육성에 대한 안내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상황이 바뀌면 다시 이쪽은 못 가도록 다시 X 표시가 나오고 다시 이 부분이 다시 화살표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 부분, 이게 아마 아까 그런 신기술에 대한 우상을 탄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너스라는 회사가 이번에 그 상 받은 회사의 사례를 보니까 또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플란트나 이런 쪽에 제가 참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수요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미국의 어떤 백화점의 다중 이용 시설에서 총이 누가 발사가 되면 그걸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총을 쐈는지 어디로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총격이 이루어지면 도망을 가고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그 범인하고 싸우거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먹구기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미국의 그 시스템에서 어떤 그런 총격이 인질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경찰이 12분 출동하는데 15분이 걸리는데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12분 이내에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줄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소위 해서 총기 발포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IoT 기기를 개발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납품하고 지금 미국에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생기는 분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이 생기면 발포자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음향과 방향을 동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서 어느 속으로 피하시오. 만약 그 다음 총성이 또 발사가 되면 그걸 듣고 또 다른 방향으로 피해를 소위 대피를 하도록 하는 이런 안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총성이 발생되고 사람들이 다 있는 것들이 나오면 이게 적절한 어떤 안내를 하게 되겠고 이걸 또 사전에 어떤 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 상당히 대단한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근무했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2017년에 대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결국은 뭐 스마트 공장이 근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 소위 얘기해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도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갖는 어떤 이런 패러다임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 그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1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났던 사고를 분석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그거를 개선을 하는 게 세이프티 1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 세이프티 2에 대한 개념은 정상 상태에 대한 데이터, 지금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정상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도 분명히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그 안에서 계속 그 정상 상태로 있게끔 해서 결국은 사고로 비정상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이프티 2인데 지금 보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 서로 연결해서 작동되게 하는데 케이블 안에 이 큰 굵은 케이블 안에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사고라는 게 이게 컨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딱 끊어지면 이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입니다. 이걸 다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보면 다른 쪽에 보면 막 선이 하나만 연결돼 있어도 지금 사고로 지금 인식을 안 하잖아요. 이거 막 떨어져 가려는 것도 있고 이미 2개는 떨어져 있는 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결을 딱 하고 나면 이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것들이 결국은 열화가 되거나 등등 해서 그 다음 사고들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이프티 개념은 평소에 이렇게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선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 이 많은 정상 상태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나 또 AI 기술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존의 어떤 선형적 도미노 이론에서
잠복의 쪽으로 숨어 있는 위험을 찾아 문제점을 찾아서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스위치즈 모델에 대한 2세대 사고 모형에서 결국은 3세대로 가면 시스템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부분을 잘 감시를 평소에 해서 어디에 지금 정상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감시해서 이게 찾아내는 제 3세대 모양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공단이 기본을 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현재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고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것만 분석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이제 넘어서 향후에 지금 소위 코로나 팬데믹 단계를 대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정리 좀 하자면, 출근 이전과 작업장 이동, 작업 중,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뭐 미팅룸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쪽에 공동 이용하고 위험에 또 발견 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한 테이블이 되겠고요. 제조 환경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와서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현장 작업들이 모듈화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이격에 대한 부분,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 작업에 대한 작업 현장에 대한 부분이 바뀔 거고,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장을 클리닝하고 하는 것들, 필트레이션하고 벤틸레이션에 대한 시스템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커먼 스페이스에서도 이게 혼자 이렇게 일하고 런치, 식사하고 하는 어떤 이런 공간들이 많이 보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 오피스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뭐 출근하는 건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 되겠지만, 결국은 책상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6피트가 떨어지고,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숫자도 결국은 제한이 될 거고요. 일반 근무 중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게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식사도 뭐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이 될 거고, 제조 현장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국은 출근하고 엔트리,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하는 것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만, 작업 전 하는 우리가 툴박스 미팅 같은 때에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로 많이 전달이 될 거고,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결국은 작업들이 좀 모듈화되고, 이 모듈 간의 거리나 또는 시간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연결이 될 것이다 되는 부분이요. 각종 마스크 같은 건 당연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현장에서도 서로 숫자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작업 현장에서 위치하는 어떤 작업자의 숫자도 상당히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작업에 대한 이런 순서에 대한 부분들도 동시에 이렇게 나르는 게 아니라 이거 지그재그로 한 사람이 나르고 다음 사람이 나라서 서로 간의 어떤 접촉이나 어떤 그런 기회나 면을 줄이는 뭐 이런 방향들이 많이 좀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새로운 바이러스 공포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부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다.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되기 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결국 확진자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감금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어려워서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 되겠고요. 이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안전보건 동향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위에 있는, 자주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지만 그래도 S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 친지들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끝없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기사 중에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는 가능한 우리가 좀 필터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스스로 통제하면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어떤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길게 되면서 동료와의 이제 이질감이 멀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라든가 뭐 아니면 전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요까지가 이제 앞에 지금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하여서 팬데믹 시대의 어떤 자가정 안전 보건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시대의 윤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AI 쪽에서의 나름대로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윤송희 대표가 NC소프트에 앞으로 이게 AI 로봇과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만일 발전이 된다면 이 윤리 문제, 도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6월 달에 이게 나름대로 기사화돼서 칼럼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정용일 교수라는 분인데 이 도쿄대 교수예요. 우리 제일교포인데 이분이 내과 전문의인데 의료 윤리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의 도덕 엔진을 탑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작년에 책이 나온 부분이라 나와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만 소위 만능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선악과 가치 판단의 도덕 엔진을 탑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게 선악까지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만일 뭐 집을 지키는 어떤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건 뭐 몇 시 이후에 안에 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총을 쏴라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한다면 이게 지금 정확할까? 우리 사람이 지킨다면 약 그 순간순간에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지금 무조건 그냥 지적 능력만 얘기하면 완전히 SF 영화에 나오는 살인 병기하고 같은 수준이 될 건데 도덕적 어떤 관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엔진을 탑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알고리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 관념이 어떻게 그동안 발전했는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탑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소위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광풍을 일으켰던 강의 사람도 판단하기 쉽지 않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다. 이거를 인공지능 로봇에게 판단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어떤 도덕적 규범과 윤리와 이거를 탑재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무지무지 많아야 되고 또 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도덕 윤리와 유럽 쪽의 도덕 윤리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지정된 시간보다 좀 길은 것 같습니다만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분이 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이 그 얘기를 처음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우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인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준비 못하는 국가, 정부, 기업, 개인까지도 앞으로 이 존재의 의미가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당시에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4차 산업혁명보다 지금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국가, 정부, 기업, 개인인 앞으로 이 시대를 향후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